여러분 안녕. 요즘에 일어났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거를 한번 공유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한번 켜게 됐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크미 앤 크루라는 브랜드에서 잉글리시 브레인 스튜디오로 넘어올 때 새로 등록을 해준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수업을 제가 한 3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기도 했고 5세였나? 수업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이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요, 제가. 왜냐면 같이 하는 아이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3번인가 수업하고 나서 그 마지막 날 아이가 좀 정말로 막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수업 끝나고 보내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도 좀 하고 좀 좋은 말로 풀이해서 어머니께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제 딴에는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땡땡이가 엉덩이 힘이 조금 자라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액 환불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수업을 3번을 했어도 전액 환불 드릴 테니까 아이가 조금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배우고 좀 엉덩이 힘도 좀 길러진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액 환불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인가 어머니께서 문자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감당이 안 돼서 아이를 그만 낳으라고 전화하신 거면은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맞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아이를 힘으로 제압을 하신 건지 큰 소리를 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다니려고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만 다니라고 전화하시는 태도가 좀 아니신 것 같네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한 행동도 했고요. 저도 이 문자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많이 상하고 언짢고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한테 답장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 저는 답장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땡땡이를 해야 한 것 같이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할 땐 선생님으로서 단호하게 합니다. 다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행동들을 다 받아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땐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땡땡이가 저에게 보였던 행동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물어보지 않고 물건을 만지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거나 먹고 싶은 걸 물어보지도 않고 까서 비타민, 캐치 비타C 먹거나 보통 5세 아이들은 먼저 물어봅니다. 2번, 아이스 젤리를 막무가내로 꺼내서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려서 줬습니다. 하나가 더 먹고 싶다 그래서 끝나고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스 젤리가 생각날 때마다 왔다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먹겠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엔 간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수업 시작하면 수업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보통 수업은 터치TV가 교구로 쓰여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땡땡이는 아이스 젤리에 집중되어 수업 중에 우는 시간으로 할애해서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5세 아이들은 우는 와중에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땡땡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하게 했고 조금 진정되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땡땡이는 싫어, 아니야, 안 할 거야 만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줄 테니 너무 힘들면 가도 된다고 했고 전화도 드리려고 했으나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조금 수업하다가 앉아있지 못하는 땡땡이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앉습니다. 그런데 땡땡이는 전혀 듣지 않았고 다른 아이는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4번은 좋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차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도와줍니다. 먼저 다그치거나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에게 방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절대 다른 친구들 수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철칙입니다. 그 아이는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너무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받았던 친구 어머니께 따로 연락드려 죄송하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된 행동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님,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선생님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문자 처음 받아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문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교육자로서 아이의 수업 적합 여부를 판단했고 그에 따라 환불 및 안내를 드린 것입니다. 아이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분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는 비난보다는 그 아이가 했던 태도를 그냥 나열했고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하루의 일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한두 가지의 제가 기억났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 다른 아이를 위협했던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제 전문성과 인격을 폄하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로 대화를 종료하며 향후 일절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고요.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라 저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번창하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분이 저를 차단하신 것 같고 메시지 볼 수 없게 뭐를 보내지도 못하게 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오셨어요. 번창하세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때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막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와 몇 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아직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아이에게는 조금 빠르거나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효과보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뵙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준비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수업료는 당연히 전액 환불을 드리고 나중에 아이가 더 안정되고 또 언어 표현이 늘어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부정적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를 위한 마음은 다 같다고 믿어요. 엄마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고요. 그래도 더 좋은 타이밍을 만나면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훨씬 더 행복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꼭 다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거절했으니까 당신이 더 미안해야 된다. 그런 감정적인 논리,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건데, 근데 현실은 제가 서비스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책임과 권한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따라오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유를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환불을 드렸습니다. 정중했죠? 성실한 처리였죠?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드렸어요. 감정적 단절 없이 마무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미안함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저는 성실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그 엄마의 말이 나의 양심과 책임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좀 너무 단호했나? 아이에게 상처였나? 이런 마음. 내가 아이한테 단호하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단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제가 뭐 힘으로 이렇게 뭔가를 뺏고 이러면서 그게 아이에게 상처가 됐다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이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은 준비된 아이에게 정직하게 주는 값진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지 않으면 안 받는 것도 아이를 위한 배려다. 진작에 받지 않았어야 됐는데 괜히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애초에 아이를 등록을 안 시켰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의 실수였죠. 그리고 거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까지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이가 있으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기들 수업 진행할 역량이 있으신 분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거든요. 읽는 순간에 마음이 막 꽉 막힌 것처럼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저의 인격을 비난하는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저는 차근차근히 분석을 해볼게요. 어린아이를 도둑처럼 비난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절대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을 설명을 조목조목 전달을 했고요. 이건 아이를 비난했다는 게 아니라 수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잠을 못 잤대요. 못 주무셨대요, 어머니께서. 그거는 그분의 감정적 문제인 거지, 이런 감정을 저에게 제가 감정을 조절해주거나 그 감정을 보상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이를 아이로 대하세요 라고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고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이를 위한 결정을 내렸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지도 짚어봅니다. 사적 감정을 공적으로 돌리며 공격을 했어요. 아주 비윤리적인 방식입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상황 설명이었죠. 그리고 저의 인격과 능력까지 폄하하셨어요. 선을 넘었다. 너무 선을 넘었다. 이거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이에요. 그분이 제 유튜브를 보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많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대응을 할까 무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육자로서 아이의 수업 적합 여부를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환불 및 안내를 드린 것이고 아이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제 전문성과 인격을 폄하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로 대화를 종료하며 향후 일절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통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번창하세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신다. 이 말은 역으로 자기 자신한테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논리적이고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감정 없이 선을 그었어요. 오히려 본인은 감정으로 일관된 채 왜곡과 비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저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이 말씀 또 하셨죠? 근데 저는 이미 먼저 끝냈어요. 나도 안 해 라는 말은 통제력을 다시 잡고 싶어서 하는 유치한 반응이에요. 아주 유치했습니다. 번창하세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 비아냥 맞아요. 맞고요. 그 말의 숨은 뜻은 너 잘 되는 거 보기 싫지만 아무튼 뭐 끝? 이라는 식의 열등감 기반의 공격이죠. 그분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태도와 왜곡된 표현에 더 이상 응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 입장은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고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다 큰 어른이.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꼭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머님들도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네, 학원 선생님들, 뭐 영어, 수학, 뭐 모든 과목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다 교육받고 다 자격증 따시고 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 영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을 얕잡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큰 코 다칠 수 있고요. 자,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자를 어느 학원에나 다 보내시면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식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자, 그런 카톡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들을 인격 모독하고 그러시면 나중에 그 아이한테 더 크게 아픔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어떤 기준? 그런 걸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기준이 뭔가요? 전 대묻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행동을 그 아이가 한 것이죠. 그래서 제압했을 뿐이고요. 아니면 다른 아이에게 피해가 가고 다른 아이가 다쳐요. 그런 꼴은 저는 볼 수 없어요, 어머님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